안녕하세요. 투데이 전북입니다. 지난 화요일 첫 상봉을 시작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얼마나 그 전쟁의 아픔이 컸는지 분단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 시간이었는데요. 60년을 애타게 기다려온 가족과의 만남은 정말 저는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 감격만큼이나 아쉬움도 큽니다. 65년이나 기다렸던 이 만남 2박 3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그중에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족들을 더 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또 무엇보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더욱 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사람은 13만여 명에 이르고 그리고 이 중 절반 정도인 6만여 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상봉 행사로 얼굴을 마주한 가족은 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더 깊은 상처로 남기 전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곁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더 소중히 잘 지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또 후회 없도록 투데이 전북 오늘도 정성스러운 소식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자, 10월 22일 목요일 투데이 전북 시작하겠습니다. 투데이 뉴스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기 침체와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올 들어 전북 지역의 상가 점포수가 줄어든 가운데 음식점 6천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지역의 상가 점포는 12만 8,400여 개로 지난 6월 말 14만 700여 개에 비해 8.7% 줄었습니다. 특히 음식업종은 같은 기간 3만 1,600여 개에서 2만 4,700여 개로 21%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식품기업 4곳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제품 생산 공장을 짓고 신제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강소식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 개발과 수출, 판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오늘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벼 상용화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농민회는 농진청이 GM 작물개발 사업단을 만든 뒤 유전자 변형 벼의 안전성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쌀 농가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진청이 종자 주권과 식량 주권을 침해하는 유전자 변형 벼의 안전성 심사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 터를 새만금 권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김제공항 터 활용 방안을 묻자 국제공항으로는 새만금 권역이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에 맡긴 항공 수요 예측 용역 결과가 오는 27일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가 새만금 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애초 내년 1월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총선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지역의 급경사지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의 공정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6개 재해 예방 사업 가운데 급경사지 21곳, 재해위험 저수지 22곳에 대한 정비 사업 공정률이 각각 63%와 5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확보가 늦어져 공정률이 부진하다며 올해 안에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반갑고 정겨운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없이 이야기가 흐르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죠. 예, 맞습니다. 더욱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밥을 나누고 또 뭐 더 나눌 거 없나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특히 이 정문화가 우리나라의 또 깊은 또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바로 나누지 않으면 또 서운한 그런 문화예요. 네, 이 정 깊은 우리 민족에게 이야기와 밥만큼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놀이 문화가 있을 텐데요.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 우리 선조들은 그 국화로 화전을 만들고 단풍이 곱게 물든 곳을 찾아가서 단풍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전북에서도 한바탕 단풍놀이가 펼쳐진 곳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빨갛게 가을이 물든 지리산 뱀사골. 울긋불긋 고개를 내민 단풍이 탐방객들을 반기는데요. 지리산 단풍이 지금 제일 절정이라고 해서 한번 걸어보려고 가족끼리 한번 왔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한 주 일찍 단풍 소식을 알린 제38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 산내면 농악단의 풍물 소리가 흥을 보탭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을 바라봐 주십시오. 오색 빛깔로 수놓은 자연을 두 발로 담을 기회, 단풍길 걷기 대회입니다. 출발을 앞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 번지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를 출발해 와운마을에 이르는 2.5km 코스는 단풍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시원한 계곡과 기암괴석이 같이 따라오니 신선 탐방로라 불릴만한데요. 뱀사골에서 단풍이 드는 대표적인 나무는 당풍나무, 생강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풍나무는 화려한 붉은색으로 물들고요. 생강나무는 단아한 노란빛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뱀사골에 오시면은 이렇게 화려한 단풍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일교차가 커서 선명한 색을 띠는 뱀사골 단풍. 모처럼 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쁜 단풍 보니까요. 나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진짜 좋으네요. 단풍놀이에 푹 빠져 걷는 길, 그 끝에 구름도 쉬어가는 와운마을이 나옵니다. 지나는 이들에게 작품이 되어주는 나무가 있는데요. 500년 넘게 마을에 뿌리를 내린 천년송입니다. 웅장한 기운이 사진에서도 느껴지죠. 이 천년송하고 저기 바라보고 있는 산들하고 그동안 그 숱한 대화를 나눴을 거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이걸 가져가면은 소나무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100일 뒤에 편지가 배달되는 느린 우체통.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에 오랜 기다림의 가치를 일깨우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을 잠시나마 내려놓자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서가고 있으니까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최고구나. 그래서 아프지 말자 떴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가을의 비경을 만끽하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 잊고 있던 낭만도 절로 꺼내게 되는데요. 한 입, 두 입 끼워 넣을수록 추억이 같이 물들 단풍 책갈피.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볼 것도 많고요.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같이 왔는데. 계절이 주는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주는 지리산 뱀사골. 더욱 깊어가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단풍놀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선조들은 봄에는 꽃놀이, 또 가을에는 단풍놀이, 이렇게 그저 자연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놀이로 승화를 시키면서 맞아요. 약간 여유와 또 해악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단풍축제 소식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 네, 맞습니다. 풍류 있는 가을나기. 지금 지리산 뱀사골로 가시면 지금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되고요. 축제가 끝나더라도 지리산과 내장산의 이 단풍을 11월 초까지 만끽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행복한 단풍놀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리산 뱀사골에서 보내준 단풍축제 소식 잘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네. 유난히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고요. 네. 또 등장인물의 그 대사나 관객들에게 그 대신 전달해주는 무성영화 시절에 맞아요. 변사라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직업이 남아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는 각 분야의 스토리텔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전국을 달린다에서도 특별한 이 스토리텔러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야기를 말이나 글이 아닌 음악으로 전하는 사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녀는 첼로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이렇게 어려우셨기도 했고 좀 지루하셨는지 이렇게 졸고 계신 분들을 봤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무대에 함께 오를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관객들이 제 음악을 듣고 뭐 신나함은 물론이고 감동도 받아서 눈물을 흘리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 이제 무언의 음악으로 서로 힐링이 되는 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사음악회의 첼리스트 이나영 씨가 초대됐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세요. 네, 해가 져서 좀 낫죠 이제. 좀 여기 비 왔어요. 천둥 치고. 진짜요? 네. 오늘은 클래식 첼로가 아닌 일렉 첼로로 무대에 오릅니다. 클래식 악기와 달리 일렉 첼로는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는데요. 무대 분위기를 흥겹게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까지 혼자만의 리허설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나영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연스레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데요. 클래식 무대가 갖지 못한 편안한 이 매력을 나영 씨는 늘 즐깁니다. 누구든 자신의 음악과 소통하고 자연스레 힘을 얻는 것. 나영 씨가 대중성을 살린 친근한 음악을 선택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첼리스트 너무 멋있고 이런 데서 처음 봤고 너무 멋있어요. 최고예요. 분주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커다란 첼로는 나영 씨와 늘 한 몸처럼 붙어 있네요. 오늘따라 한여름 햇살처럼 표정이 유독 밝은데요. 언니 안 무거워요? 언니들 뺄 살이 어딨다고. 대체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들뜨고 즐거워하는 걸까요? 평범한 공연장 같지는 않은데요. 대기실도 특별하고요. 고운 자태로 한복을 다리는 이 아가씨.
2년 전부터 나영 씨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는 가야금 병창 전혜옥 씨입니다. 그래도 예쁘게 한복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좋은 공연 보여주면 좋아하시겠죠? 가야금과 첼로의 만남도 기대되네요. 무서운 선생님이자 마음 잘 맞는 동료인 지영 씨도 오늘 함께합니다. 드디어 이날 공연에 귀한 관객들이 입장합니다. 나영 씨는 올 때마다 이렇게 신나게 연주하고 신나게 춤을 추며 함께 즐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또 올게요.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음악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봉사를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르신들 뵙거나 우리 어린 친구들 직접 공연장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가서 공연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그런 목적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꼭 찾아가야 되고 이 봉사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게 평생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크게 저한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첼로를 시작하면서 나영 씨 역시 클래식 무대를 꿈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도 다녀왔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내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결국 남들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현실과 이상과 이렇게 좀 힘드시다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꿈은 이만큼인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닥쳤을 때 그때 오는 막 힘듦과 공허함?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지만 또 제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버틴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버티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나영 씨의 특별한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가 아닌 나영 씨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영 씨의 음악을 들려주는 그녀의 콘서트입니다. 이름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나영 씨의 첫 번째 음반에 실리게 될 열정이라는 곡으로 첼리스트 이나영의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연습했던 새로운 시도들이 전부 무대 위에 펼쳐지는 날입니다. 새로움과 친근함을 동반한 12년차 연주자. 쌓이는 실력만큼이나 나영 씨의 음악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관객들을 만날 때 더 크게 발휘합니다. 무대를 채우는 악기와 소리가 매번 다양하게 변하고 공연은 점점 절정을 향해 갑니다.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되게 특별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고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연주자. 나영 씨는 그렇게 사람들 곁에서 음악이 품은 위로의 힘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면 긴 여운이 남잖아요. 저도 제 연주를 듣고 난 뒤에 금방 잊혀지는 연주자가 아니라 기억나는 첼리스트 이나영,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고 싶은 첼리스트였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박하지만 가장 어려운 바람인 것 같아요. 음악도 사람도 함께 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바로 지금이 나영 씨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네, 듣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다는 나영 씨. 또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그 첼로 선율로 또 어떻게 음악이 약간 치유 효과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네,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 나영 씨에게는 또 음악인으로서 가지는 고충도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화면을 보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 말처럼 나영 씨의 하루하루가 정말 아주 멋진 날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앞으로도 이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전국을 달린다 잘 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겨운 사람과 이야기 또 음식이 모두 한데 모인 길에서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옛 추억과 옛 이야기가 흐르는 가을길을 걸어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길에서 만나다 함께 걸어보시죠. 어렸을 때 누구나 들었던 옛날 이야기. 저포놀이로 천상배피를 찾으려던 남자와 제비다리를 고쳐준 마음 착한 아우. 옛 생각이 절로 나는 추억의 먹거리.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었던 사랑까지 아득한 이야기 세상이 지금 펼쳐집니다.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영겁의 세월을 아는 이야기가 흘러가는 남원은 그런 고장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 같은 오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려고 이 남원을 찾았는데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길이 펼쳐져 있을지 기대되네요. 남원에서 만나볼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는 세월 속에 사라져 어렴풋한 흔적만 남은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정성으로 기원하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름의 사찰 만복사가 있던 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남원의 오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왔는데요. 첫 시작지가 뭐 이렇게 넓은 잔디밭과 오래된 돌이 먼저 반겨졌어요. 네, 여기 만복사지예요. 만복사지요? 네. 고려 때 절이니까 1000년이 훌쩍 넘었죠. 남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면은 이 만복사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남원의 한 총각이 부처와 저포놀이를 했다는 만복사 저포기. 그 배경지가 바로 이 만복사입니다. 고려 때는 이 동양에서 제일 큰 절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다가 또한 그 우리나라의 그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 김시습이가 그 단종 임금의 폐위에 한 거다가 숙청을 당하죠. 숙청을 당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만복사지에 정착을 하면서 그 금오신화, 신한문 소설 금오신화에 나오는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만복사 저폭의 배경지이기도 하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엄청 큰 돌상이 서 있어요. 이 석인상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절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그런지 막 표정도 그렇고 근엄하다고 할까요? 장엄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저 이거는 알 것 같아요. 그 절 앞에 깃발 내걸던 그 당간지주 그거죠? 맞아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당을 내걸어서 알리는 그런 지주 역할을 했죠. 이게 있으니까 딱 절터였다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봐왔던 당간지주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크죠. 이 지주의 그 이용으로 보면은 절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 지금 민가, 산지에 있는 민가나 이 산 전체가 다 이 절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려 때 동양에서 제일 큰 절이었다면 얼마나 컸던 절인가를 알 수가 있죠. 만복사, 수백 명의 승려가 시주를 받으러 나갈 때 행렬이 장관을 이뤘다는 전설까지 들어보고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길래 이 지리산자락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 제비다리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제비다리 하면 뭐 흥부전이죠. 맞아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된 곳이 이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흥부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남원에서 시작됐다고요? 그럼요. 흥부놀부 이야기는 두 마을에 거쳐 전해오는데요. 흥부놀부의 고향 인월면과 놀부에게 쫓겨난 흥부가 부자가 된 곳 아영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 이야기가 실제 이렇게 존재했던 이야기라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왜 그 이야기 듣고서는 나도 박씨 하나 받아보고 싶어서 제비 기다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박첨지라는 사람의 악행, 뭐라 그럴까, 그 자기들의 그 소작인, 그 이제 그 박첨지는 좀 이제 부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뭐 땅이나 이런 것을 붙여 사는 사람, 소작인들을 갖다 너무 괴롭히고 막 그 폭리를 취하고 이러니까 그 박첨지를 벌주겠다는 그런 마음. 또 그 동생 또 흥부는 역시 이제 춘보, 맞아면 원래 이름은 박춘보로 돼 있어요. 춘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춘보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서당에 글만 하는 하늘 전 따지는 선비 스타일이어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마음은 착한데 욕심은 없어.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욕심 많은 형이 다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아시죠? 제비다리를 고쳐준 흥부가 제비가 물어준 박씨 덕분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엔 그 뒤에 이야기도 묻혀 있더라고요. 진짜 여기 박공, 춘보, 선덕비라고 써있네요. 인물의 묘라고 해도 수백 년 전일 텐데 굉장히 번듯하고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됐네요. 그렇죠. 이곳을 다 떠나고 흥부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여기를 다 떠났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흥부 묘도 이렇게 뭐 훼손이 되고 막 이런 상태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뭐 한 젊은이가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흥부 묘를 좀 잘 관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로 이 흥부 묘를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3월 3일 제사를 모시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 흥부의 후손이다. 그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걷다 보니까요. 어느새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좀 오래 걸었더니 좀 출출해지네요. 배고프시죠? 남원에 왔으니까 추어탕 한 그릇 할까요? 추어탕은 너무 흔하고 제가 아주 맛있는 단골집을 하나 소개할게요. 단골집이요? 네. 뭐든 좀 먹어요, 선생님. 네, 그래요.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왜 저희 해설사 선생님이 단골집이라고 하셨는지 들어서자마자 알 것 같아요. 손님들 오셔가지고 빵을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기는 하거든요. 일단 오셨으니까 저희 집 오시는 빵은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주셔봐요. 엄마가 튀겨준 꽈배기, 아빠가 퇴근길에 한아름 사온 찐빵. 누구나 빵에 얽힌 추억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별명이 또 빵순이거든요. 진짜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 많이 드시고 또 사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돼. 공짜는 없어. 맛있어요, 사가죠. 오, 따끈따끈하다. 따끈따끈하죠. 진짜 막 나온 그 신선함이 느껴져요. 한 곳에 못 박혀 빵만 만들던 그 세월이 어느새 남원을 대표하는 맛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몇 년이나 빵을 만드셔야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올해가 이제 31년 접어들었죠, 지금. 31년이요? 예.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되고 지출은 많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거기 중에 또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아마 제과점들이 많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맛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에다 맛있게 안 하면 사람들은 안 먹거든. 근데 우리 새끼가 이걸 먹으면 어쩔까 그 생각 하나로 가지고 제가 오직 여기까지 버텨왔죠. 그러면 내 새끼가 먹으면 좋은 재료를 써서 맛있게 해줘야 되잖아, 엄마들은. 근데 그거 하나로 제가 버텨왔죠, 지금. 이 빵하고 우유를 보니까 나도 옛날 생각이 나. 옛날 생각이요? 우리 아저씨 빵집에서 만났거든.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 뭐 다방에 갈 수가 있나 뭐 어디 갈 데가 없었거든. 유일하게 데이트 장소가 빵집이었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한번 눈 한 번이나 맞출 수가 있나? 그 눈 한 번 눈길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계속 빵만 먹고 우유만 마시고 물어보는 말 그냥 대답만 하지. 그냥 대답만 하고 막 우걱우걱 빵 먹고 우유 마시고 배가 너무 부르니까
그때는 서로가 지쳐버리는 거지 이제. 빵집에서 정이 드셨구나. 그렇지. 빵집에서 키운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애절하고 애틋한 사랑 여기 또 있습니다. 입구부터 춘향이랑 이도령이 반겨주네요. 멋있죠? 네. 가을이 무르익는 또 국화꽃이랑 아주 우리 연호 씨를 막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춘향과 이몽룡을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요. 그 두 사람이 사랑의 꽃을 피운 곳이 바로 이 남원입니다. 제가 사실 봄에도 광안루원을 찾았었는데요. 이 가을은 또 가을만의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국화향도 그렇고요. 또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그렇고요. 선생님 저도 여기 춘향이 이도령이랑 사진 한 장 찍고 갈래요. 이도령이랑 춘향이도 같이? 춘향이도 같이?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왕이면 멋진 이몽룡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담아 찰칵. 정말 웅장한 누각이네요. 이 누각이 강한루 누각입니다. 이 누각 때문에 또 강한루 원이라는 또 이름도 붙여지게 되었죠. 네. 이 누각은 1419년에 황희정 스님이 낙향을 했을 때 이미 고려 때 그 고조 때 할아버지가 그 일제라는 서시를 지어가지고 호학들을 양성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서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동 부원군으로 있던 정인지가 정말 이 누각에 올라서서 보니까 하늘의 목황 상제가 사는 궁궐같이 아름답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름이 광통루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정인지가 광안루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춘향과 이몽룡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옛 역사까지 켜켜이 배어있는 남원 광안루원. 광안루처럼 웅장하진 않지만요. 굉장히 아담하고 또 주변과 잘 어울리는 누각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하늘의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감히 그 궁궐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뜨는 모습이라도 바라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지어놓은 수중 누각이에요. 물 가운데 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한마디로 하늘의 궁전, 제2의 궁전이라고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위에서 바라보는 광안루원의 풍경이 참 아름답네요. 왜 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함께 걸어주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저한테 가을은 마음이 살찌는 계절로 기억될 것 같아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천 년에 수천 명의 입김을 머금은 옛 이야기가 수런수런 흐르는 고장. 오늘 제가 보고 들은 남원의 이야기들은 또다시 누군가의 숨결을 더한 채 흘러가겠죠. 네, 오늘 길에서 만나다 보시고 남원 이야기길과 그리고 맛있는 빵이 있는 남원 빵집을 찾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주말을 이용해 보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남원 흥부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원 흥부제에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남원 흥부제에서는 먼저 창극으로 구성된 흥부놀부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원 무용협회가 전하는 흥부놀부 춤판 한마당, 그리고 또 있습니다. 흥부골, 남원 농악대회 등 흥부놀부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책만 읽기에는 또 아까운 너무 예쁜 계절입니다. 자, 가을이 물든 풍경 또 이야기에 한번 빠지실 분들은 남원으로 발걸음하시면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나다 잘 봤습니다. 네, 올 가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들만 둘러보셔도 이 볼거리, 먹거리, 역사까지 꿰뚫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의 대표 축제인 비빔밥 축제가 바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한옥마을에서 열리고요.
고창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고창 모양성제가 지난 화요일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고창 읍성에서 열립니다. 네, 또 내일 또 주말까지 열리는 축제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 또 남원 흥부제가 있고요. 젓갈의 보물창고 곰소에서는 곰소 젓갈 수산물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바깥에 나가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해 주시고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셔주신다면 좀 건강하게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